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손흥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안전과 같은 삶의 질에 관련된 국민적인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요즘 보면은 산사태, 지진, 이와 같은 자연재해라든지 건물 붕괴와 같은 이러한 인재들이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라든지 자연재해별로 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난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 말씀을 드리면은 산사태, 지진,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건물 붕괴라든지 원전 사고와 같은 인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재난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물과 관련된 재난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 기반 시설물의 좀 특징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 기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공항, 항만, 그 다음에 댐, 이와 같은 공공의 불특정의 다수들이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사회 기반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물을 어떻게 보면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 기반 시설물이라는 상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상품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자면서 돈을 지불하는 구매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회 기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근데 실제 돈을 내는 것은 간접적으로 정부가 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하고 돈을 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응 방안이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고장나면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돈을 내고 고치죠. 근데 사회 기반 시설물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제가 직접 돈을 내지가 않죠. 그런 경우는 주로 정부가 내기 때문에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누가 돈을 내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점점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회 기반 시설물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0년대, 70년대에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을 지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건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50년, 60년이 돼가면서 점점 노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물의 노후화는 점점 진행이 되면서 점점 아파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는 되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괴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세금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상품의 특성을 말씀드린 게 그 이유인데, 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잖아요. 유지 관리라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을 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지만 이것을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낸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좀 저항은 많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점점 비용은 증가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쪽에다가 세금을 많이 투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이라든지 제도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괴리를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 대충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주로 최저가, 가장 싸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입찰해서 되거든요. 그 얘기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걸 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입찰 방식이 주로 가격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 방안을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분야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은 사업화 모델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겠죠. 나라에서 많은 R&D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진짜 돈을 많이 벌려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국제 시장에서도 이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지 정말 많은 매출을 낼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세 번째로 중요하고, 네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정부에서 그걸 사용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많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없는 차가 운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크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좋은 사업화 모델이 나오면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조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도 점점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회 기반 시설물도 똑같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노후화되는 교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는 크게 분야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설계, 두 번째는 시공, 세 번째는 유지관리라고 봤을 때 저희 분야에서는 당연히 유지관리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제일 큽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커지지만 세금으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 주도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분야에는 좀 더 많은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지관리 분야가 시장도 커지고 세입이라든지 수입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망한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 잡지는 제가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많은 젊은 기업가 분들이 이 분야에 참여를 해서 좋은 사업화 모델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고 기술 개발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술과 혁신 독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